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딥페이크물 등에 소지하기만 해도 구입,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슈와 법률 박시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딥페이크 성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딥페이크라는 것은 AI를 이용해서 합성을 한 이제 영상물을 얘기합니다.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을 해서 이를 제작해서 유포하는 것을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대략 약 3년 정도에 한 100건에서 한 200건 사이에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의 약 한 70% 정도는 10대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네, 가장 심각한 건 이 딥페이크물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10대들이 많다 이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식의 음란물을 합성해서 만드는 것은 이제 예전부터 있어 왔던 범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법에서 금지해서 처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런 식의 합성이 워낙 쉬워졌고요. 또 이런 합성물을 쉽게 유포할 수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가 확대되면서 이제 범죄가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만들기도 쉽고 유포하기도 쉬워졌다 이 말씀이세요. 신기술과 더불어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딥페이크 성범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런 문제들이 제기돼 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하실 만한 범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울대 졸업생 2명이서 한 60명의 피해자에 대한 어떤 합성물을 만들어서 유포해서 적발된 사건이 있었고요. 이나대 N번방 사건이라고 해서 약 한 1,200명 정도가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 이른바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한 이제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역 군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어나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각 대학도 있고 군에서도 있고 방금 중고등학교에서 있다고 하시니까 관련 피해자도 이번에 적발된 그 사건을 보니까 관련 피해자도 꽤 많다고 하니까 심각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범정부 그러니까 모든 정부 기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중요한 건 내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런 딥페이크 범죄, 성범죄가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근절하기 위한 이제 대책회를 열었고요. 한 3가지 정도의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법상 이제 적발될 경우에 선고할 수 있는 형이 5년입니다. 최대 5년인데 이를 7년으로 이제 늘리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적발이 되더라도 실제 이제 선고된 형량을 보면 대략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 선고되거나 아니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형량을 높여서 좀 처벌을 강하게 하자라는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이 되지만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하거나 이제 구매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어떤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서 이른바 수사기관의 위장수사를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최고 형량을 이제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방안 아마 이건 법 개정 사항인 것 같아요. 국회를 통과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재판을 하게 되면 이제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최고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집행유예 그 비율이 좀 낮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높아지는 것이 그 부분도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이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아닌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아까 그 소지만 해도 처벌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법적 저항이 좀 커지는 건 아닌지 시청만 하기도 처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우선 이제 말씀하셨던 대법원 양형기준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법정형입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지금 현행법상 지금 최대 5년인데 7년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그에 맞춰서 이제 상향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형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양형기준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선고된 형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저항을 말씀하셨는데요. 현행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이른바 몰카 영상, 그러니까 실제로 몰래 촬영한 영상 중에 이런 성적 피해를 주는 영상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시청하거나 소지해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기존에는 이제 허위 영상물의 경우에는 제작 유포하는 경우에만 처벌했고 시청하는 경우에까지 처벌하지 않았는데 예. 이제 이런 식의 성범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도 이제 소지나 시청 등의 경우에도 처벌하자라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은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만 해도 소지만 해도 이 부분도 큰일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형량도 높이고 이제 법적 처벌도 중요한 거겠지만 적발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한데 위장수사 말씀하셨어요? 어떤 얘기인지. 예. 네, 이제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가 주로 유통되는 공간은 텔레그램입니다. 근데 이런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장수사를 이제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위장수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이제 아동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장수사가 이제 허용이 됩니다. 위장수사도 이제 신분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수사가 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신분 자체를 이제 위장해서 실제로 경찰인 신분을 감춰서 다른 사람 신분으로 위장해서 하는 것을 이제 신분 위장 수사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청법상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만 이것이 허용되어 왔었는데 이것을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히 허위 영상물 제작이나 유포 범죄에도 이제 적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위장 수사가 도입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위장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쉽게 적발할 수 있으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 대상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압수수색이나 이제 구속 등의 경우에도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이런 위장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경찰이 만약에 위장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위장수사의 필요성을 검찰에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제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위장수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위장수사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권이 침해될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법원의 통제가 좀 더 엄격하게 진행돼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수사는 하지만 검찰의 통제가 한 번 있고 또 법원의 통제까지 두 단계 안전장치가 있다는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오게 되면 이건 내일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사회적 문제처럼 느껴질 때 있는데 이 문제는 딥페이크 문제는 지금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는 그런 공포감도 좀 있단 말이죠.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이제 범행에 주로 사용되는 사진이나 영상들은 SNS를 통해서 공개된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본인들의 어떤 정보를 공개하면서 뭐 이름이나 나이 그리고 학교 등을 동시에 공개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딥페이크 성범죄에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사진이나 이런 개인정보가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SNS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가급적 제한적으로 공개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본인의 사진이나 어떤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뭐 적발하신다면 확인하시는 순간 있다면 캡처하시고요. 이걸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